자, 25강의 1번 이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25강은 언어, 문학, 문화 역시 이런 주제들이 수능에 늘 하나씩은 좀 나오는 지문인데 아마 24강보다는 25강이 조금 더 난이도가 있다 이렇게 느꼈을 거란 생각이 들어요. 25강의 1번은 전체적으로 흐름과 관계없는 문장을 찾는 건데 요거는 이제 우리가 주어진 문장을 지문에 이렇게 끼워 넣는 요거랑 굉장히 비슷한데 우리가 이 문장을 끼워 넣을 때는 예를 들어서 이게 3번 문장에 들어간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우리가 그때 무슨 얘기를 했냐면 얘가 3번에 들어가려면 2번과 4번이 딱 붙지 않는다는 거지. 그래서 2번 다음엔 요 주어진 문장이 붙어야 되고 요 주어진 문장 다음에는 4번이 딱 붙는 요렇게 하나의 지문이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유기적으로 잘 연결되어 있는 경우에 출제가 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이 흐름과 관계없는 문장을 찾는 것도 마찬가지야. 우리가 주제나 요약문을 할 때 동그라미는 세모다라고 분석을 했었잖아. 이 동그라미는 우리가 알고 있는 소재, 그 지문에서 메인으로 말하고 있는 소재가 무엇인지, 그다음에 세모는 그것에 대한 그 소재에 대한 필자의 생각이나 주장,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이것에 대한 설명, 이런 것들이 하나의 주제문으로 우리가 뽑을 때 여기에 있는 이 문장 끼워 넣기는 이 동그라미 세모다가 일치하게 쭉 하나의 논리적으로 가고 있는지를 보는 거라면 흐름과 관계없는 문장은 지문 전체적으로 동그라미는 세모다에 대한 내용이 다 있는데 이 중에 동그라미는 같은데 세모가 같지 않던지 아니면 동그라미가 이상한데 세모만 비슷한 얘기를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찾는 것이 흐름과 관계없는 문장이다. 그래서 일단 앞부분에서 이 글의 주제가 뭔지를 잘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고 그 다음에 요 답이 되는 그 한 문장을 빼고는 주제가 다 끈끈하게 논리적으로 연결돼 있어야 되죠. 그래서 문장의 요지를 잘 파악하고 글의 흐름을 잘 따라가면서 읽을 때 이제 흐름이 맞지 않는 이런 문장을 오답으로 잘 찾아야 한다. 그래서 여기서도 얘기했지만 지시어나 자주 반복되는 어휘 등이 함정이 될 가능성이 있으니까 지시어가 가리킨 내용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짚고 가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걸 말씀해 드립니다. 그럼 이제 지문으로 들어가 보도록 합시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문제에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들 여기 문제를 좀 드렸어요. 여기 빨강색으로만 however 표시해 드렸는데 이 however가 어법적으로 어떤지에 대한 설명을 한번 해주시고 오케이? 자, 그리고 여기 보면 파란색으로 하나, 둘, 세 개의 의미라는 아이들이 있지? 자, 얘네들이 지문 안에서 어떤 의미로 쓰였을지 핑크색으로 여기 7개 정도의 대명사들을 밑줄을 쳐드렸는데 얘가 어떤 의미로 쓰였는지 그러니까 지칭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찾고 수업을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잠깐 멈추고 답을 찾아보시는 오세요. 자, 생각해 보셨으면 이제 우리 지문으로 한번 들어가 봅시다. 자, 여기서 뭐라 그랬냐면 이 however는 그러나의 의미가 아니에요. 얘는 뭐라고 하죠? 복합, 관계, 부사죠? 맞아. 우리가 복합관계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는데 복합관계사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는 여기 위쪽에 선생님이 카드로 다시 넣어 놓을 테니까 복합관계사가 나는 너무 잘 모르겠다 하는 사람들은 강의를 다시 듣고 오시기 바랍니다. 어쨌거나 복합관계사라는 게 있어. 복합관계사인데 복합관계사는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죠? 복합관계 대명사가 있고 복합관계 형용사가 있고 복합관계 부사가 있죠. 근데 얘네들은 뒷절이 복합관계 대명사는 뒷절이 불완전하고 그지? 복합관계 형용사는 그렇지 완전 부사는 뒷절이 완전 이렇게 되는데 이건 절 안에서 얘네들이 하는 역할이 그랬고 이 절 전체가 문장에서 하는 역할은 다시 몇 가지가 있었지? 2가지가 있었어. 그렇지 명사절하고 부사절의 역할을 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 이게 좀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은 우리 같이 공부했던 어퍼프린트 페이지 29에서 뭐 30일인가? 그 정도까지의 복합관계사에 대한 필기를 열어놓고 위에 카드 뉴스인가요? 하여튼 그 카드를 열어서 반드시 복합관계사에 대한 이야기를 공부하고 오셔야 합니다. 아셨죠? 그런데 여기서 however는 how에다 ever 붙인 거기 때문에 복합관계 부사죠. 복합관계 부사는 뒷절이 완전해, 불완전해. 그렇지. 완전하기 때문에 여기 보면 they are old라고 해서 주어 동사 보어에 완전한 절이 나왔다는 거지.
그지? 그러면 however부터 여기 are까지가 이제 복합관계 부사절인데 얘가 문장에서 하는 역할은 복합관계 부사는 무슨 역할만 한다? 부사절의 역할만 한다. 부사절의 역할만 하고 그 얘기는 요 뒤에 있는 주절을 수식해 준다라고 하는 거겠죠? 그리고 해석은 어떻게 하죠? no matter how. no matter how. 로 해석해서 no matter how old they are 그들이 얼마나 나이가 들든지 간에 이렇게 해석하시면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복합관계 부사 같은 경우가 어법에 나오면 아이들이 굉장히 난이도를 높게 생각하기 때문에 요거는 정리만 한번 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꼭 이거는 이번 기회에 다음으로 미루지 마시고 이번 기회에 꼭 익혀야지 라고 생각하고 들어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그들이 근데 갑자기 앞절에서 그들이 갑자기 나왔죠. 처음 문장을 시작하자마자 여기서는 요 뒤에 나오는 Citizens of Socrates Republic에 나오는 요 시리즈를 얘기하는 거겠죠. 그죠? 그런데 여기 보면 소크라테스라고 해서 소크라테스가 나와요. 우리 지난번에 19강? 20강? 그쯤에서 칸트 한번 나왔었죠. 그죠? 그리고 이제 소크라테스 나왔으니까 아마 조만간 플라톤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 보면 소크라테스 리퍼블릭이라고 나오는데 이 소크라테스 리퍼블릭이라고 나오는 건 플라톤의 리퍼블릭, 플라톤의 국가론에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게 칸트나 소크라테스는 우리가 굉장히 조금 잘 알아두고 가야 되는 그러한 케이스거든. 우리가 물론 지문에서 웬만한 건 다 설명해 주지만 수능에서는 이런 얘기를 가끔씩 하는 걸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유레카 퀘스천 드립니다. 백그라운드 알리지를 좀 알아보세요. 그래서 플라톤의 국가론이 어떤 내용인지 이걸 읽다 보면 거기 소크라테스 얘기가 반드시 나오거든요. 그리고 이런 국가론이 말하고자 하는 어떤 철학은 무엇인지 그리고 플라톤의 이데아는 어떤 얘기를 하는 건지 또 이 사람이 동굴의 비유를 해요. 그래서 동굴의 안과 밖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이런 것들을 한 번 정도 이렇게 공부를 해서 들어놓으시면 이런 걸 한 번 정도 공부를 해서 들어놓으시면 여러분들이 나중에 뭐 국어 비문학이라든지 아니면 영어에서 이 되게 자주 나오는 이 사람들이니까 이들의 그런 사상이 나왔을 때 조금 쫄지 않고 지문을 잘 대할 수 있어요. 오케이? 자, anyway, 그럼 이제 다시 돌아와서 이거는 꼭 유레카 퀘스천으로 배성이래 해주세요. 자, 소크라테스의 이런 국가라는 곳의 시리즌, 이런 시민들은 이라고 했어요. 자, 그래서 소크라테스의 소크라테스 생각하는 이런 국가에서 시민들이란 그들이 아무리 나이가 먹는다 할지라도 얘네들은 도덕적으로, 지적으로 굉장히 마이너하다라고 소크라테스는 생각했던 거야. 그래서 마이너하면은 소수란 의미가 아니고 원래는 미성년이라는 얘기가 있죠. 너네들은 미성년이죠. 그죠? 아직 성년이 되지 않았잖아. 그래서 마이너 하면 미성년인데 결국은 미성숙하다라는 의미로 여기서 마이너가 쓰인 거죠. 요거 맞춘 사람 머리 쓰담쓰담 하시고. 그래서 이 소크라테스의 이런 소크라테스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국가의 이런 국민들은 나이가 많이 들어도 나이가 많이 들수록 더 똘똘해지거나 더 모럴해져야 되는데 사실은 굉장히 미성숙하다는 거야. 그래서 어때야 되죠? 이 도시의 guardianship, 어떤 관리, 감독하에 있어야 한다. 그렇게 굉장히 미성숙한 존재로 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관리 감독은 어디까지 확장이 되냐면 poetry, 시까지 확장이 됐다는 거야. 여러분들 잘 생각해보면 이 소크라테스가 생각하는 나라가 있어. 여기에 있는 사람들은 굉장히 미성숙한데 이런 미성숙한 사람들이 시를 써. 그럼 이 사람들이 쓴 시는 어떻겠어? 굉장히 미성숙하겠지? 그러니까 어떻게? guardianship, 즉 censor, 센서를 당해야 된다, 즉 검열을 받아야 된다라는 이야기의 논리가 생기게 되는 거죠. 오케이?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 수능에서 굉장히 좋아하는 extend라는 단어에 대해서 조금 확장해보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여기 보시면 이제 extend랑 굉장히 많이 비슷한 단어 expand, P-A-N-D, extend, 그 다음에 expand 요 세 가지의 단어가 뭐를 의미하는지 잘 듣고 한번 들어봐 보실게요. 자, 생각해 보셨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수능에서 이 세 가지는 꼭 반드시 구별을 해야 되니까
한번 같이 이야기를 듣고 가봅시다. 자, 원래 일단은 이 x라는 단어 자체가 out의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바깥으로라는 의미고 pand는 pan은 넓게 펴다 느리다는 뜻이 있어. 그래서 왜 이렇게 프라이팬 하면은 왜 넓게 이렇게 펼치게 해서 요리를 할 수 있는 그런 팬을 말하는 거잖아. 그래서 expand 하면 바깥으로 확대시키다, 팽창시키다, 넓게 늘리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리고 expand의 펜드는 x는 당연히 out의 의미고 pend는 hang 어디다 물건을 달다라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옛날에는 이렇게 저울 같은 데다가 물건을 무게를 이렇게 재가지고 돈을 받고 바깥으로 이렇게 내보낸 거거든. 그래서 펜드가 들어가면 이렇게 소비하다라는 의미가 그래서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expand 하면은 꼭 알아두셔야 돼요. 소비하다는 의미가 있고 그래서 expenditure 정말 중요한 단어죠. 수능에서 좋아하는 소비라는 단어는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extend도 마찬가지로 바깥으로 tend 하면 stretch의 의미니까 느리다, 뻗치다의 의미가 있는 거고 얘의 파생어, extend의 파생어인 extent는 어떤 그런 바깥으로 뻗친 범위, 정도, 크기 이런 걸 얘기하는 거고 extension은 확장. 그죠? 그다음에 extensive 하면은 굉장히 광범위에 걸친 넓은 이런 단어들이 있으니까 요 단어들은 꼭 파생어들은 꼭 기억하고 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케이? 자, 그럼 다시 지문으로 돌아가도록 해볼게요. 그래서 자 이런 가디언십들은 어디? C까지도 이렇게 광범위하게 영향을 미치게 됐는데 자 컴마 찍고 여기 which가 나오지? 얘는 그럼 앞절 전체인지 아니면 앞에 받는 선행사가 있는지를 보면 뭐가 검열을 당하는 거죠? 그렇죠. poetry, 시가 검열을 당하는 거죠. 왜냐하면 뭐 때문에? because of danger, 위험이 있다고 본 거예요. 무엇이 제기하는 이 위시 말하는 건 뭘까? 그렇지. 포이트리 얘기하는 거죠, 여기는. 그죠? 이 시가 pose, 제기합니다. 무엇을? 여기에 목적어가 있었을 거야, 그지? 근데 그 목적어를 받는, 무엇을 제기하는 거죠? 시가 제기하는 위험성이죠. 그래서 여기에 목적격 관계대명사인 which나 대시 생략됐을 거다. 그죠? 그래서 이 시가 일반적인 어떤 도덕성에 제기하게 되는 이런 문제점들 때문에 검열을 받아야 된다. 그죠? 모두 다 이렇게 마이너한 미성숙한 사람들이 쓴 시다 보니 검열을 받아야 되지 않냐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당연한 논리였다는 거죠. 자, 그러면 for as은 아니 잠깐만요. 그럼 가기 전에 우리가 했던 얘기는 시 그 다음에 옛날 그 소크라테스가 생각하는 그런 나라의 국민들은 자 어떻다? 마이너 미성숙했다. 그럼 미성숙한 이들이 쓴 시는 어때야 된다? 검열을 받아야 된다라는 이야기까지가 지금 나온 거죠. 오케이? 자, 그래 놓고서 poet은 뭐냐면 시인이란 뜻이지. 시를 쓰는 사람. 그래서 poets are wrong to 이랬는데 얘들아, 요거는 여기 있는 이 투부정사는 이렇게 해석하시면 돼요. I'm happy to see you 할 때 자, 나는 너를 만나서 어때? 반가워 이런 의미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뭐뭐 했기 때문에 해피한 거니까 이거는 부사적 용법의 투부정사 부사적 용법의 이유에 해당하는 것처럼 해석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여주기 때문에 wrong 잘못된 거다라는 거죠. 됐죠? 그래서 뭘 보여주냐면 heroes, 영웅을 보여주는데 애들 여기는 조금 이따가 설명 다시 하러 들어올게요. 자, 어떤 히어로냐면 후부터 greedy까지가 여기 있는 히어로를 수식해 주죠. 그러니까 어떤 이 미성숙한 시인들이 영웅들을 굉장히 울고 웃고 그 다음에 여기 밑에 나오죠. 무절제하고 greedy, 굉장히 욕심 많은 영웅으로 이렇게 묘사를 한다는 거야. 원래 영웅하면 굉장히 단단하고 굉장히 perfect 해야 되는데 너무 막 그리디하게 해? 안 돼. 검열해야지. 라고 하는 의미가 되는 거죠. 되셨죠? 그 다음에 또 하나 볼 것은 여기 even more so인데 자 여기서 even more so는 어떤 의미일까? 그래. 심지어 더 그러하다라는 의미인데 여기서 so가 받는 건 뭐야? 그렇지. 심지어 더 wrong하다. 잘못됐다는 거야. 누구를 그렇게 하면? God. 이 신을 어떻게 묘사하면? 울고 웃고 막 greedy하고 무절제하고 막 이런 신으로 그리니 이것은 더더욱 심지어 더 잘못되지 않았냐 그런 의미로 쓰인 거죠. 그래서 even more so가 이렇게 자주 쓰이니까 한번 봐주시고요. 그 다음에 they must be represented. 자 여기서 말하는 they는 누굽니까? 이 they는 그들은 여기서 말하는 heroes and
and gods 다 얘기하는 거죠. 이 둘 다 봤고요. 그래서 이런 hero나 gods는 어떻게 표현돼야 되냐면 emotionless, 굉장히 감정이 없는, 이렇게 막 greedy해서도 안 되고 무절제해서도 안 되고 막 울고 웃고 이러면 안 돼. 어떻게 묘사되냐면 sages, 이런 현자, 철인, 이렇게 되게 그런 거 있잖아. 감정 없이 하얀색 도복을 입고 길게 느려뜨린 그 옷을 입고 허허허 그냥 이 정도 이렇게 웃고 있는 그런 성인으로 묘사를 해야 되는데 오디신을 이렇게 그리디하게 묘사하냐는 거야. 근데 예전에 그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신들은 굉장히 인간적으로 막 엄청 질투하고 막 번개 던지고 막 난리도 아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잘못됐다. 그래서 검열을 당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것은 이라고 했는데 여기서 말하는 이 this는 뭐예요? 그죠? 앞절 전체. 이렇게 heroes나 gods 이들을 굉장히 emotionless하게 묘사하는 거. 이것은 only example. 여기서 또 example 예시라기보다는 본보기 이 정도로 해석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당연히 그래야만 하는 그렇게 제시돼야 하는 유일한 본보기였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소크라테스가 생각하는 모습하고 다르게 신이나 히어로들을 이 미성숙한 사람들이 자꾸 묘사하다 보니까 검열을 해야 한다라는 얘기였고, 그 다음에 또 poets are also wrong. 또 잘못한 게 뭐야? 첫 번째는 이들을 이렇게 인간적으로 너무 묘사하기 때문에 잘못된 거고, 두 번째는 또 뭐를 묘사하냐면 하데스라는 곳이 있어요. 고대 여기 보면 죽은 사람들이 가는 곳인데 이 죽은 사람들이 가는 곳을 어떻게 묘사한 거야? frightening place. 굉장히 무서운 곳으로 묘사를 한 거죠. 그러면 어떤 결과가 생기냐면 awakening the courage of citizen, 이런 그 시민들의 용기를 굉장히 약하게 하는 거. 그치? 가면 막 뭐 불구덩이에서 막 타고 막 이런 식으로 묘사하면 얼마나 사람들이 가기 싫겠어. 그치? 그런데 이 소크라테스가 생각하는 그 나라의 시리즌들은 어때야 되냐면 should always be ready to die. 죽을 준비가 되어 있는 시민들이어야 돼. 뭐를 위해서? 나라와 자유를 위해서. 언제든지 기쁘게 죽을 수 있는 사람들이어야 되는데 죽고 나서 가는 곳이 너무 무서워. 그럼 어떻겠어? 안 되겠지. 이들이 죽으려고 하지 않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걸 너무 무섭게 묘사하고 있는 이것도 잘못된 거야. 그러니까 그런 시를 어떻게 해야 돼? 검열해야 돼. 그래서 여기 두 가지에 거쳐서, 여기 첫 번째, 여기 두 번째에 거쳐서 시는 어때야 된다? 검열을 당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럼 그 다음 문장. 여태까지는 다 아주 잘 붙고 있어요, 문장들이. 근데 4번에서 뭐라 그랬냐면, 그런데 이런 진실은 어디에 남아있냐면, 얘네들은 뭘 강조하냐면, unique nature of poetic language. 시적 언어의 어떤 굉장히 독특한 본질을 강조하고 있대요. 어떻게? 오늘날 굉장히 praiseworthy니까, 가장 칭찬받아 마땅한 방식으로 이런 poetic language의 그런 본질들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으니까 우린 지금 시는 검열돼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시의 본질 이런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틀렸죠. 그죠? 그래서 이번 4번이 정답이 아니다. 그럼 얘들아 4번이 정답이 아니면 이 3번하고 5번은 아주 딱 붙게, 그죠? 딱 붙게 문장이 연결돼야 되죠. 그럼 우리는 1, 2번에서 시는 검열받아야 되는 이유들에 대해서 나왔고 this is why 이라고 나왔으니까 앞에가 원인, 뒤에가 결과가 되겠지. 그럼 이렇게 검열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 결과 it is important, 중요합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고, 그래서 it은 뭐예요? 그렇죠. 여기 to exercise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가 가주어고, 미안. 이 투부정사가 진주어고, 여기 it이 가주어다라고 하는 부분 알아채린 사람들은 얼른 버리 쓰다듬어. 아주 잘한 거야. 그렇지. 그래서 뭐 하는 게 중요하냐면, 자, 여기 투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가 for the republic이 들어갔죠. 그래서 이런 republic, 그 나라가 뭐를 하는 거? exercise, 막 운동하는 거 아니죠. 이런 moral censorship을, 아티스트와 포엣에 대한 censorship, 이런 검열을 exercise, 시행하다. 그래서 시행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졌다라고 하는 거니까 너무 잘 딱 붙죠. 원인과 결과로. 그래서 4번이 너무 확실하고, 근데 뭐를 포함해서 이렇게 검열을 해야 되는 거냐면 forbid 하면 뭐죠? 못하게 하는 거, 금지시키는 거야. 그들로 하여금, 여기 있는 them은 누굴 얘기하는 겁니까? 그렇죠. 여기 위에 나와 있는 artist와 poet 얘기하는 거겠죠. 그래서 이런 이들로 하여금 뭐를, 그들의 profession 하면 직업을 practice, 수행하는 거를 못하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미성숙한 사람들이 묘사하는 그런 신이나 이러한 그 히어로들을 굉장히 인간답게 너무 찌질하게 그리니까 그래서 검열이 필요하고 얘네들이 그 일을 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걸 포함하는 거죠.
그래서 소크라테스가 생각하는 이런 도시의 well-being이라는 것은 안녕은 뭐가 필요하다? 그것이 필요하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그것은 뭘까요? 그렇죠. 여기 있는 moral censorship. 그죠? 검열이 필요하다라고 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이 소크라테스 생각하는 그런 국민들이 만들어낸 그 시는 검열을 받아야 한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거죠. 되셨죠? 오케이. 고생하셨습니다.